그리고 이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그 이 페이퍼를 제가 리뷰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보통 학회 같은 거 있으면은 리뷰어 사인 되고 리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리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이 페이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 다행인 거겠죠? 네. 그러면 아, 발표를, 어, 예, 뭐 발표를, 어쨌든 네. 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좀 막, 뭐라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컨퍼런스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네. 저 말고 뭐 딴 애도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좋습니다. 네. 한번,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한번, 네,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쓴 건 아니라서 부담은 없지만, 네. 예, 어쨌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Deep End-to-End 이제 Causal Inference라는 논문이고, 이건 이제 이번에 유립스 2022 이제 워크숍 CML for Impact라는 워크숍에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모티베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뭐 보통의 이제 커주얼 인퍼런스 관련해서 크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연구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커주얼 그래프를 디스커버리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떤 커주얼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커주얼 인퍼런스를 하는 그런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커주얼 그래프를 디스커버리 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나, 그다음에 커주얼 그래프 디스커버리 모델, 일종의 모델이겠죠. 모델의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커주얼 인퍼런스에서 사용되는 가정들이나 인풋, 아웃풋의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부터 커주얼 그래프 디스커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커저 인퍼런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엔드 투 엔드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 파이프라인을 이제 우리는 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어떤 모티베이션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이제 이 연구의 주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어떻게 되냐면, 옵저베이션 데이터가 이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non-linear additive noise 모델을 제안을 하면, 사용을 하게 되면 커주얼 그래프 디스커버리부터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에스티메이팅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non-linear additive noise 모델에 이제 옵저베이션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화면이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화면 혹시, 다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화면을 일부러 안 넘기는 줄 알았어요. 아, 넘어가고 있었구나. 아, 이제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제 잘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non-linear additive noise 모델을 가지고 이제 causal 그래프 디스커버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얻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그래프를 가지 주어지게 되고, 그럼 그 그래프를 통해서 샘플링을 해서 수행해서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까지 하게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 모델의 또 파이프라인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커주얼 그래프 디스커버리를 할 때에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개념이 도입이 되고,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이스티메이팅 할 때에는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 개념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넌리니어 애디티브 노이즈 잠깐만요. 모델이. 엔드 투 엔드가 일단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리고 피드백 같은 거를 원래 남겨두면서 하려다가 그냥 이제 중간에 할게요. 일단 엔드 투 엔드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어 그냥 어떤 예, 일단은 첨언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네네. 네. 그 제가 흔히 딥러닝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목적식을 통해서 입력부터 아웃풋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엔드 투 엔드로 이해하고 아, 있습니다. 여, 여기서 엔드 투 엔드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일반적인 영어에서 엔드 투 엔드인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거든요. 음,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했던 많은 논문들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커저 이펙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뭐 p y 도 x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뭐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하셨던 뭐 프론 도어나 백 도어나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p y 도 x를
어떻게 수식으로 쓸 수 있냐는 게 문제가 있고, 수식으로 썼으면 얘를 어떻게 데이터로 계산을 할 거냐는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에스티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를 가정한 거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배워? 라는 커주얼 디스커버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 이게 맨 처음에 되게 설명 잘 하셨는데, 디스커버리가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디스커버리가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에스티메이션 있고, 이거를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데이터에서 디스커버리를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커주얼 이펙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을 하자. 이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부터 해서 커주얼 이펙트 에스티메이터까지 한 방에 쫙 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엔드 투 엔드 커주얼 인퍼런스라고 하고, 제가 아는 한 알았어요. 이거는 뇌피셜? 이런 말 써도 되나? 뇌피셜인데, 제가 아는 한 이 엔드 투 엔드 커주얼 인퍼런스라는 단어를 저희 논문에서 처음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논문이라는 게 용환님 연구 말씀이시죠? 예, 제 거. 음,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이 논문에 이 논문에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일단 end-to-end 썼고, 그리고 여기 있다. 예. Our result, fill in a gap for a purely data-driven, 이거 있죠. 네. end-to-end solution to causal inference 어쩌고저쩌고 해서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estimating, 이 컨셉을 처음 이게 end-to-end가 이런 뜻이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논문도 아마 저희 페이퍼를 인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냥 이건 맞습니다. 뇌피셜이에요. 뭐 저희 말고 다른 애들이 썼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제가 만든 용어를 얘네들이 썼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기고 싶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냥 네. 이 몇 가지, 이런 거를 잡고 가고 싶었고요. 근데 이미 다 여기 설명돼 있는 걸 제가 다시 설명한 거라서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널리니어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재료가 뭐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랜덤 베리어블을 표현할 대그 그래프 G가 있어야 되고, 랜덤 베리어블이 뭐 D개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그래프의 노드 역시 D개가 주어지겠죠. 그다음에 애디티브 노이즈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수를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떤 함수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함수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외부적인 노이즈 텀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애디티브 노이즈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노테이션 좀 복잡해 보여도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부모 노드들 어떤 그래프 G에 있는 그런 그 변수들이 f 하는 함수에 통해서 계산이 되고, 거기에 노이즈가 추가돼서 그 베리어블 xi를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여기서 DCI는 어떻게 이 딥 엔드 투 엔드 그 커즐 인퍼런스는 어떻게 SCM을 정의를 했냐면, 이제 여기서 뉴럴렛 두 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도입을 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그 페런트 노드들을 받았을 때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L이라는 MLP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J, I라고 하는 게 그래프 G에서 이제 I를 가리키는 노드들을 인디케이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G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나타내지만 결국에는
그 인접 행렬로 표현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이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J에서 I로 가는 페런트 노드면은 이제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산에 도입이 같이 참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 노드들을 그 다 이제 서메이션 해주는 텀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마지막 MLP를 통해서 이제 그 F 아웃풋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SCM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외부적인 노이즈를 이제 추가를 해주는데 뭐 저자들은 간단하게 심플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스핀 뭐 플로우를 추가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가우시안보다 더 이제 플렉서블한 노이즈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케파 요 텀이 어떤 러너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density CI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normalization flow인가?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 맞습니다. 예. 쉬운 걸로 쉬운 예를 들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하고 싶을 때 제일 쉬운 디스트리뷰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얼마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에 닿을 수 있는가를 모델링하는 텀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 카파 i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넌리니어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을 정의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커절 그래프를 디스커버리 할 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커절 잠깐만요, 그래프 네. 잠깐만요. 혹시 두 페이지 뒤로 가주시면 그리고 이게 애디티브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SEM 아니면 SCM에서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XI는 지금 XI가 그 I의 패런츠들 PAI랑 ZI의 함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함수의 형태를 네 맞아요. 지금 송경 교수님이 잘 써주셨는데 이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PAI랑 ZI의 함수다. 근데 이 애디티브 모델에서는 ZI는 인디펜던트한 노이즈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PAI에다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FPA랑 거기에다가 인디펜던트 노이즈 G를 더해서 나온 거다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끔 뭐 머신러닝 모델에서 막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잖아요. 뭐 y는 fx 더하기 2고 뭐 2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를 배우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세팅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x랑 2의 함수면은 f x 2지 fx 플러스 2라는 거는 하나의 가정인데 이렇게 가정을 넣는 걸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더해져 있는 폼이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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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애디티브 노이즈 모델을 가지고 그 어떤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 변수의 아웃풋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프가 함께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커주얼 그래프를 디스커버리 할 때는 그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일단은 이 그 관측된 데이터와 어떤 의미의 그래프 G가 있을 때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오른쪽 보이시는 텀처럼 네, 자연스럽게 그 풀어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텀을 사실 여기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텀으로 세 번째 텀과 같다라고 이제 놓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GI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노이즈 그 모델이거든요. 이 노이즈 모델의
인풋으로 이 xi는 이제 관측된 값일 것이고 그 xi에 대한 그 SEM의 아웃풋 값이 되는 거죠. 어떤 일종의 모델의 아웃풋 값이 되는데 그 두 개의 차이를 뭐 어떻게 보면 차이니까 노이즈가 되는 건데 그 노이즈 뭐 PGI에다가 이 두 개의 차이를 넣어서 뭔가 그 뭐 노이즈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노이즈를 계산하는 텀인 것 같은데 이 노이즈 계산을 전체 노드에 대해서 다 이제 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래프 G가 주어졌을 때 그 노드들의 그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게 뒤에 앞에 걸 척척 지우고 나면은 그죠 이게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왜 이게 같아지는 거지? 라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일단은 이 이거 논문에서 이렇게 저도 제출하고 뭐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해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XN의 그러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거는 랜덤니스에 의해서 정의가 되잖아요. 네, 근데 XI가 아까 애디티브 모델이라고 했었죠. 뭐 네, 근데 XI가 뭐 FPAI 플러스 GI인데 FPAI 자체는 아무런 그게 없죠. FPAI 자체는 여기서 이거는 랜덤니스가 없죠. 얘는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음, PAI가 주어지면은 바로 그냥 값이 정해지면 되는데 그럼 모든 음, 랜덤니스는 ZI에 있거든요. 그래서 probability X를 모델링하는 건 probability Z를 모델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X를 모델링하는데 ZI를 모델링하는 거랑 같고 ZI는 XI-FPA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러네요. 예,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인덱스들 뭐 그런 거는 따로 더 이해를 음, 음, 해야겠지만 일단 아이디어는 네네네. 그렇게 보이고요. 음, 네. 결국 어차피 이제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모델의 아웃풋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변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이 에러 텀이 되니까 에디티브 노이즈 텀이 되니까 그걸로 바꿔서 네. 하는데 똑같다. 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제 G라고 하는, 그 G 기븐,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어떤 포스테리어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커주얼 그래프를, 얻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 포스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어를 하나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프라이어는 이 PG라고 하는 프라이어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PG는 저자들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W0는 이 그래프에다가 어떤 스파시티를 주기 위한 그런 웨이티드된 인접 행렬을 W0로 해서 하나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HG라고 하는 게 이 대그 페널티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HG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HG는 뭐 이 그 트레이스 펑션의 익스포넨셜에 이 그래프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하자마르트 곱을 한 거를 지수로 줬을 때 트레이스 그 썸을 했을 때 이제 0이 나오면은 이 G가 이제 대그 모델이고 뭐 반대로 G가 대그라면은 뭐 이게 HG는 제로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대그 페널티를 가져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제 대그여야 되니까 네, 이 텀을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프라이어 텀에다가 이 대그 페널티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건 아니고 뭐 대그스 with no tears라고 하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어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포스테리어를 실제로 바로 계산하는 게 뭐 매우 이제 인터랙터블 하기 때문에 뭐 그 베네셔널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q 파이 g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도입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포스테리어 p 세타를 얻고 싶은 건데 이걸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p 세타 기본 데이터를 얻고 싶은 건데 이걸 바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q 파이 g를 도입을 하게 되고 여기서 어, 네, 베리언스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이 Q 파이 G랑 P 세타 G 기분 원래 포스테리어죠. 이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목적식 엘보 텀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똑같고, 그래서 이 그 텀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커주얼 그래프 디스커버리의 그 목적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자세한 그 유도 과정은 이제 어펜딕스에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커주얼 그래프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스테리어를 근사시킨 큐파이 세타를 큐파이 G를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구하고자 음, 하는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네. 예, 아니요. 그냥 한 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AT하고 이제 CAT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AT는 이제 Average Treatment Effect이고 CAT는 이제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입니다. 이거를 DCI,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제안하는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오늘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뭐 큐파이 G에서 G라는 그 그래프를 하나 뽑고 뭐 그 그래프가 기분일 때 이제 IT를 이렇게 뭐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큐파이로부터 그래프를 하나 뽑고 CA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T랑 CAT를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AT는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트리트먼트 두 개가 A와 B 트리트먼트가 있다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XT라는 그 트리트먼트 변수를 두 했을 때, 그때의 어떤 아웃풋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B는 마찬가지겠죠. B라고 하는 값으로 두 했을 때 아웃풋에 대한 기대값의 차이에 대한 차이가 이제 AT가 되는 거고, CAT는 똑같이 AT에다가 어떤 컨디션을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변수에 특정 C라고 하는 그 컨디션을 줬을 때,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의 차이를 CAT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AT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AT를 계산하려면은 그래프 G가 주어져야 되고 그 그래프 G에 대해서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하고 싶은 변수의 특정값 뭐 B라고 예를 들면 B라고 B 값으로 2를 하고 그때 이제 어떤 확률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래프 자체에 어떤 2를 해서 그 XT의 연결을 부모 노드를 다 연결을 끊고 그렇게 끊어서 얻은 어떤 바뀐 그래프가 있겠죠. 여기 논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논문의 교신 저자분의 발표에서는 이제 뮤틸레이티드 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변화가 된 그래프에다가 이제 XT는 B로 놓고, 그걸 이제 그, 컨디션으로 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큐파이를 통해서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그 큐파이를 통해서 뽑은 그래프에다가 이제 도를 미리 하고 마스킹을 하는 거죠. 일종의 부모 노드들을 다 끊어내는 마스킹을 쳐주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뭐 SEM을 통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샘플링을 통한 AT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로치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프를 샘플링 한 다음에 그래프에 아예 둘을 한 그래프를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AT를 계산하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하는 에스티메이팅 하는 AT를 이제 에스티메이팅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T는 이거 조금 좀 낯선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그 컨디셔널 probability를 다음과 같이 적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프 G가 주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값으로 그 둘을 할 건데 이제 XC라는 변수가 어떤 C라는 값으로 컨디션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아웃풋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오른쪽 텀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이게 베이지 공식에 의해서 베이지인가요? 이게 그냥 곱확률의 형태로 의해서.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바로 계산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위에 텀에 있는 어, 네, 죄송합니다. 이 위 텀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구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어, 죄송합니다. 이게,
XC는 C가 여기 C가 아니죠. 이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그 Q 파일을 통해서 얻은 G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앞에 있는 기본 앞에 있는 텀들은 그냥 다 뭐 변수,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변수들이고, 뒤에는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그 그래프를 마스킹을 시켜주고 조건을 걸어준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게이트 뭐 리그레이션 모델, 서로게이트 프리딕터를 트레이닝을 하고 이 트레이닝된 서로게이트 프리딕터를 이용을 해서 그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의 어떤 그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조금 약간 트리키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거를 서로게이트 리그레이션 모델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GG가 얘가 서로게이트 모델이거든요. 이 GG가 서로게이트 모델인데 이 GG에 이 컨디션 변수를 입력으로 줬을 때 그랬을 때 X, Y와의 차이의 기대값이 이 기대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이 서로게이트 리그레이션 모델의 학습 목적식이 됩니다. 어, 그, 그때 이제 주어지게 되는 샘플링 하게 되는 그 분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조인트 XY와 XC의 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게이트 리그레이션 모델이 주어지게 되면 이 서로게이트 리그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 A로 트리트먼트를 do 했을 때 그래프로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다른 트리트먼트 B로 했을 때로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서로게이트 두 개의 서로게이트 그 리그레이션 모델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CAT를 근사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네, 네, 일단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PY T를 모델링하고 거기서 샘플링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전에도 그걸 썼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 거냐면 PYC 기분 두 T를 PYNC 두 T를 예, 네. 여기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게 스텝 1. 그러니까 두 T 이퀄 뭐 A나 두 T 이퀄 B 네. 샘플링을 하는 게 1번. 그러면은 Y랑 C 데이터가 있겠죠.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그 다음에 네. expectation Y given C 이거 리그레션으로 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Y를 C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그레션 한 거예요. 아, 이거 아마 옆에 메모에다가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여기서 수학 전공하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알죠? 그냥 익스펙테이션 YX 이거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YX의 정의가 뭐냐를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보통 PY 기분 X에다가 거기서 정의된 익스펙테이션이 익스펙테이션 Y 기분 X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엄밀한 수학적 정의가 뭐냐면 놀랍게도 expectation yx의 정의는 뭐냐면 y랑 어떤 fc가 어떤 펑션이고 y랑 fc 사이의 민스퀘어 에러를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fc죠. c에 대한 함수. 죄송해요. 이 c가 아니구나. c를 x로 고쳐주세요. 예. 이때 이 fx가 expectation y 기분 x예요. 이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정의예요. 이거는 성질도 아니고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근데 그리고 당연히 이 fx가 expectation y 기분 x고 만약에 저희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py 기분 x를 안다면 뭐 나중에 어차피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이게 정의라서 이거를 알고 이제 그 서로겟 어쪽으로 보시면은 뭐 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아, Y랑 C에서 샘플을 한 다음에 그냥 expectation Y C 구했다 이거예요. 음, 음, 네, 그리고 혹시 전 페이지로 한번 가주실래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한 거냐면 원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가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얘를 저희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DESI, Deep End-to-End Causal Inference 여기 따르면 아까 Variational Inference 통해서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죠. 음, 그래서 그 그래프 하나를 갖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운 그래프 하나랑 디스트리뷰션 하나를 갖고 커즐 인퍼런스를 계산을 해봤자 원래 커즐 인퍼런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그래프들의 집합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여기에서 커즐 인퍼런스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MEC 안에 있는 다른 그래프에선 다르게 나왔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계산한 값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주실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걸 알고 그래프를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하고 이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가 아니라 그럼 그래프를 다르게 배워보자. 또 그래프를 다르게 배운 다음에 또 계산하고 다르게 배운 다음에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걔를 평균낸 거거든요. 그게 이 ATE의 NG가 우리가 그래프를 몇 번 배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휴리스틱이라면 휴리스틱이죠. 일단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를 CAT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네요. 그래프를 하나만 배우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이상하긴 한데 아,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엄청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배운 다음에 이 그래프가 맞길 바라는 것뿐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한계는 그렇죠. 이 논문에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는 이따가 뭐 시간 될 때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 내용은 다 예, 끝났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뭐 근데 좀 아쉬웠던 게 그 보통 사용한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는 뭐 하나 있는데 뭐 프로틴 데이터를 썼다고 돼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여기서도 그냥 이거밖에 없고 이게 이제 그래프 디스커버리 커널 디스커버리가 우리가 뭐 잘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도표고 심지어 프로틴 데이터 하나밖에 사용 안 됐고 이 리얼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게 엔드 투 엔드인데 커주얼 디스커버리만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하고 인퍼런스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런 그런 이 신테틱 데이터, 인조 데이터에 대해서만 수행을 했다는 점이 성능은 뭐 되게 좋고 뭐 되게 이런 도표로 잘 표현한 건 되게 좋았고 또 다른 그런 그 인퍼런스 모델들이나 커주얼 에스티메이트 모델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PC는 아마 그 다른 그 디스커버리 모델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도 붙여 예. 쓸 수 PC 있다. 알고리즘이라고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께 뭐 공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강조한 건 되게 좋았지만 또 리얼 데이터에서 잘 쓰일 수 있음을 PC에서 쓰지 않았네요. 네, 어쨌든 좀 이런 게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험 파트를 읽을 때. 네, 그랬고, 제가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은 네, 방금 용화님이 중간중간에 다 짚어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은 다 해결이 된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준비한 예.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몇 가지는 아니고 하나 드릴 게 뭐냐면,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프를 하나만 배운 다음에 커즐 이펙트를 계산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이게 제가 혹시 그려주실 수 있나요, 누가? 네, Z에다가 아니면은 뭐 제가 음, 예, 감사합니다. 근데 G1에서는 커즐 이펙트가 이게 백도어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커즐 이펙트가 이루어지는데 커즐 이펙트가 계산이 되는데 G1에서는 G2에서는 PY도 X는 그냥 PY 기분 X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데 근데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이 G1하고 G2는 G1하고 G2는 같은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같은 거를 만약에 그래프 하나만 배웠다. 내가 G1을 배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래프는 G2였다. 이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 그냥 좀 헛짓이 되는 거고 G2를 배웠다. 근데 알고 보니까 G1이었다. 이래도 헛짓이 되는 거고 G1, G2를 다 배운 다음에 에버리지를 했다라고 해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논문이나 제가 저희 논문에서 한 거는 뭐냐면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G1하고 G2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약간 서머리 그래프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G 그러니까 G0이라는 거는 아까는 이건 지금 보면 G1, G2가 지금 화살표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두 개가 연결돼 있다 정도만 표현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 그래프인 건 똑같은데 화살표가 없는 그래프다라고 음, 보시면 되죠. 음, 그리고 이런 그래프에서 커즐 이펙트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가 보통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py2x를 g0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가 좋냐면 G0에서 계산된 커주얼 이펙트는 G1, G2 이런 모든 데서도 다 똑같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G0에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G0에서 커주얼 이펙트를 계산한 거는 모든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 안에서 커주얼 이펙트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G0에서 커주얼 이펙트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커주얼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 번 배울 필요 없이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 한 번만 배운 다음에 여기서 커주얼 이펙트 계산하자 이건데 이게 제가 좀 더 원론적인 방법이죠. 지금 이분들이 쓴 거는 사실 좀 휴리스틱한 거고 그러니까 좀 티오리로 치면은 사실 이렇게 배운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냐, 이게 컨시스턴트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답을 제시해 주진 못하죠. 그런 한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엔드-투-엔드 커저 인퍼런스가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을 하자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입장은 뭐 요새 저도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스트럭처럴 커저럴 모델 자체를 배워보자.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커저 인퍼런스 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흥미있게 썼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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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냥 이 논문이 저희 논문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설명했나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방금 데시 논문의 2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잠시만요. 2페이지구나. 죄송합니다. 조금 위에, 다른가? 잠시만요. 제가 아마 이거는, 다른 걸 보고 전 아카이브 걸 보고 이건, 있겠는데요. 아, 여기 아카이브 논문의 2는 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recent effort 어쩌고저쩌고 보이시나요? SEM 위에, SEM 파라그래프 위에 recent effort, 네, 어쩌고저쩌고 해서 14, 27이 저희 연구실 논문인데 27이 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디렉션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네, 저희랑 같은 문제를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 문제도 만약에 데이터가 태뷸러 데이터다 이러면은 태뷸러 데이터에서만 되는 거고
데이터가 이미지다 이러면은 이미지에서 커주얼 그래프를 어떻게 배우냐?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는 문제고 꽤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먼저 질문이 그럼 이 논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 호유님 아, 발표하실 때. 그냥 이게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저희가 한 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커주얼 그래프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본 적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뭐 이거를 엔드투엔드로 한다라는 용어도 되게 조금 흥미로웠고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래프를 이게 아예 생 데이터에서부터 이제 어떤 인과 그래프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고,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럼 이게 지금 호유님 하시는 연구 주제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커저 인퍼런스 관련하신 건가요? 아, 뭐 지금 그 방향성은 근데 사실 완전히 이런 뭐 커즐 디스커버리 이런 쪽은 아니고 그냥 그때도 제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대조 학습을 할 때 음, 이제 좀 더 커절리티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약간 이런 쪽 왜냐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딥러닝에서는 좀 많이 핫한 키워드인데 이제 커절 쪽 개념하고 엮이는 부분은 이제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일단 찾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은 저도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나 이 배경에 말씀드릴 건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럼 혹시 다른 질문 같은 거 더 있으신가요? 음, 그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 발표하실 분이 누구셔요? 저희가 아마 2주 뒤에 다시 만날 건데. 다음에는 제가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논문을 고르시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어. 아, 그리고 궁금한 건데, 어제가 데드라인이었으면은 어떤 컨퍼런스였죠, 어제가? 저희가 그 일주일 전에 그, 뭐지? 데이터 뭐 마이닝 쪽에 PAKDD라고 학회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그게 냈어요. KDD랑 같은 거예요? 네네. 그 큰 주제는 같고 그냥 지역만 좀 더 로컬하게